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김중로 의원님처럼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우선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 국방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이 대국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령의 최고 책임자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불안해하는 건 또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소통 국방의 주체로서 의장님이 좀 앞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의장이 좀 자주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책임 의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군령의 최고 책임자답게 그런 건의와 리더십을 좀 발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실공히 군령의 책임자인데 제가 국방에 해보면 의장은 잘 안 보이고 장관만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장관도 중요합니다만 군령의 책임자로서 합참 의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또 책임지고 뭔가 군령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포부에 보니까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군사 외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합참 회장님도 군사 외교의 주역이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러저런 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미국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가시고 미국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당연히 뭐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수출하고 있는 북유럽이나 또는 긴장감이 생기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저는 합참 의장이 조금 더 이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라인을 좀 다변화시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문하면 워낙 상황이 위중하니 합참 의장이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렇듯이 짬내서 가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합참 의장이 부재 시에는 또 누가 대리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저는 되는 문제니까 지금 이제 포부에도 그런 점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흔히 하는 말 운동장을 좀 넓게 서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트는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거는 저 의장님이 답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의 질의하면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국방위나 합참에 이렇게 뭐 질의를 하면 참 성의 없이 답을 달아요. 참 이게 질문보다 답이 짧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제가 답 작성한 사람을 진짜 색출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좀 책임 있게 답변 좀 하세요. 국방위원들이 할 일 없어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비껴난 얘기입니다만 답변 책임 있게 하시고 문서화를 못하면 직접 와서 구도로라도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요. 합참만큼은 의장님이 좀 책임주시면 좋겠는데 합참의 3군 편성 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국방개혁법에 되어 있습니다. 6회공이 2대 1대 1이잖아요. 지금 이거 안 지키고 있죠. 예,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안 맞다고 봐요. 이거 법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법입니다. 그죠. 실정법 위반은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법 위반인데도 별로 이 답변을 보면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언제까지 채우실 겁니까? 그 시한을 답을 주세요. 법은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의장님한테 주문할 상황은 아니고 현행 법대로 2대 1대 1을 언제까지 준수하실 거예요? 시점을 못을 박으세요. 여기서 못을 박아야 의장님도 가서 취임하시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못을 박으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지식의 취임을 문제가 하게 아니고요. 되면은 의장님, 예,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곧 인사 있잖아요, 그죠? 네, 금년에 인사를 못했으니까 인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인사 때까지 완료하겠어요? 금년까지 하겠어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12월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겁니까?
현상을 가서 확인하고 제가 가능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세요. 연말까지. 그거 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하시고, 예? 법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위반은 잠깐이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잠깐이면 몰라도 아주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잘못이에요. 별로 어렵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출신의 합참의장이 오셨다면 이것부터 저는 손을 대서 법대로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린다면 연말까지 드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액션을 취할 테니까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종로 의원님 말씀하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 3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뒤에 문장 떼고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 이거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것,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배넌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쟁 나면 30분 만에 수도권 사람들 다 죽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군의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당할 수가 없고 특히 한미연합 지금 우리 군사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하고 답변 맞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장사정폰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맞아요. 불바다 때문에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이 작전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사적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서면 답변을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제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뭐 가능한 수단이긴 하나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서면 답변하신 거 보면 그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군사적으로는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는 갖춥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가의 총력적인 정치, 경제, 그다음에 외교적인 수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화 해결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근데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칼럼이나 이런 거를 보면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어떤 분은 뭐 북한이 포기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로 해결을 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의 대화의 궁극적 목적은 근데 당장 비핵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핵을 동결하는 협상을 해서 일단 타협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지금. 중간 단계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궁극적인 부분은 하여튼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 단계로 그렇게 핵 동결 그 다음에 비핵화까지 이렇게 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동결에 대한 협상이 1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 달 좀 넘게 7월 10일쯤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제안을 했어요.
핵 동결을 가지고 협상하는 안에 대해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까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로버트 게이츠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우선 첫째, 군사적 선택은 아니다. 이건 전쟁의 위험이 있다. 물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죠. 그러나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쟁은 선택할 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동결을 어떤 정도에서 하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핵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2개 내지 24개 정도로 동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dozen or 2 dozens 이렇게 했으니까 12개, 20, 그러니까 한 20여 개 정도로 핵은 수는 동결을 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는 단거리로 동결을 하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게 되면 어느 수준에서 동결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느냐? 북한과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 교체를 포기한다. 포기를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북한과 미국 간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구조적 일부 변화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한미군의 구조의 일부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한미군의 변화를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조약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전협정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전협정 가지고. 저는 합참무장 후보자로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 외교적인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할 문제지 합참무장으로서는 생각이 없다 이걸까요? 예,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육자회담을 쭉 전해봤는데 육자회담은 실패한 회담입니다. 실패한 회담이고 너무 외교적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육자회담의 그 한국과 북한 입장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각자 자기 나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육자회담 자체가. 그런데 너무 외교적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비핵화는 진행이 안 되면서 외교적인 성과만 계속 이렇게 봐왔던 말이지. 그런 육자회담이 왜 실패했나를 잘 봐야 되고 또 육자회담 때와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틀려진 게 핵이란 게 등장했거든요. 이제 북한 핵이란 게 등장을 해서 너무 외교적인 면에서만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구체적으로 군사에 관한 어떤 동결 문제가 등장하면 국가안보 방위 차원에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로버트 게이츠가 제안한 거에 의하면 그 동결은 이미 우리로 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군사적인 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서 군사적으로 검토 의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서화를 못하면 직접 와서 구도로라도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요. 합참만큼은 의장님이 좀 책임주시면 좋겠는데 합참의 3군 편성 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국방개혁법에 되어 있습니다. 6회공이 2대 1대 1이잖아요. 지금 이거 안 지키고 있죠. 예,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안 맞다고 봐요. 이거 법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입니다. 그죠? 실정법 위반은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법 위반인데도 별로 이 답변을 보면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언제까지 채우실 겁니까? 그 시한을 답을 주세요. 법은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의장님한테 주문할 상황은 아니고 현행 법대로 2대 1대 1을 언제까지 준수하실 거예요? 시점을 못을 박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못을 박아야 의장님도 가서 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그 의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김중로 의원님처럼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우선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 국방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이 대국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령의 최고 책임자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불안해하는 건 또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소통 국방의 주체로서 의장님이 좀 앞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의장이 좀 자주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책임 의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군령의 최고 책임자답게 그런 건의와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실공히 군령의 책임자인데 제가 국방에 해보면 취임하시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못을 박으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지식의 취임을 문제가 하게 아니고요. 되면은 의장님, 예,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곧 인사 있잖아요, 그죠? 네, 금년에 인사를 못했으니까 인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인사 때까지 완료하겠어요? 금년까지 하겠어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12월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겁니까? 현상을 가서 확인하고 제가 가능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세요. 연말까지. 그 뭐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시고, 예?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잠깐이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잠깐이면 몰라도 아주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잘못이에요. 별로 어렵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출신의 합참 의장이 오셨다면 의장은 잘 안 보이고 장관만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장관도 중요합니다만 군령의 책임자로서 합참 의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또 책임지고 뭔가 군령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포부에 보니까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갖고 있는 문제식은 군사 외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합참 회장님도 군사 외교의 주역이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러저런 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미국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가시고 미국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당연히 뭐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수출하고 있는 북유럽이나 또는 긴장감이 생기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저는 합참 의장이 조금 더 이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라인을 좀 다변화시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문하면 워낙 상황이 위중하니 합참 의장이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렇듯이 짬내서 가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합참 의장이 부재 시에는 또 누가 대리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저는 되는 문제니까 지금 이제 포부에도 그런 점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흔히 하는 말 운동장을 좀 넓게 서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트는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거는 저 의장님이 답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의 질의하면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국방위나 합참에 이렇게 뭔 질의를 하면 참 성의 없이 답을 달아요. 참 이게 질문보다 답이 짧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제가 답 작성한 사람을 진짜 색출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좀 책임 있게 답변 좀 하세요. 국방위원들이 할 일 없어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비껴난 얘기입니다만 답변 책임 있게 하시고